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규탄대회 이어가고 있고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고 법무장관 사퇴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레터 K는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여야 법사위원회 얘기를 차례로 듣고 있습니다. 그제 민주당 박균택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모셨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자, 나 의원님 지금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제가 달력을 보니까 7일이더라고요. 지난 7일. 지금 2주가 다 돼갑니다.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어느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런 항소 포기는 없었죠. 실질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 범죄를 지우기 위한 항소 포기였고, 두 번째로는 이 막대한 범죄 수익을 그대로 범죄자에게 안겨주는 한마디로 사법정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항소 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었고요. 또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신중하게 판단하라. 결국 권력의 외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는 이 항소 포기가 어떤 이유로 어떤 경위로 누구로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이냐.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대통령께서 9월 30일부터 이것을 빌드업하셨고요. 이 항소 포기 권력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항소 포기로 인한 이 범죄 수익. 이거를 환수하는 것, 이거를 환수하지 못하면 국민들께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이 작동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국민의힘 보니까요, 그 남욱 변호사 소유 청담동인가요? 그 부동산 빌딩 앞에서 규탄 대회 열었습니다. 남욱 변호사 부동산 앞으로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역시 환수 문제입니까? 네, 그렇죠. 남욱 변호사가 지금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 추징할 재산, 그동안 보존되었던 재산에 대해서 해제해달라. 그 요구한 부동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동산이 원래 이제 그 당시 대장동 사건 때 구입했던 부동산으로 지금 500억 원에 지금 시장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렇게 그 당시에 대장동 사건으로 취득한 결국 범죄 이익으로 취득한 이 재산을 팔아넘기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묵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남욱 변호사 그 건물 앞에서 저희가 오늘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환수 부분 얘기하셨는데 나경원 의원님께서 아까 이번 항소 포기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것. 범죄 지우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분,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막대한 범죄 수익을 범죄자에게 안겨주는 이 부분. 이 두 가지가 매우 큰 사안이다라고 얘기하셔서 일단 환수 문제 가지고 질문 몇 개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로 막대한 범죄 수익을 사실상 받아내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은 민사에서 상당 부분 할수할 수 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불가능하죠.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에 가깝습니까? 기간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이 여러 가지 차명이나 이렇게 된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보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는 전 불가능하다. 지금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욱 피고인도 지금 그 건물 팔겠다고 하잖아요. 어디 가서 민사소송 해서 받아내겠습니까? 지금 해제해달라 그러면 법원이 해제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로는 검찰이 그 보전 처분을 한 그 법
따르면 네네. 당연히 판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해 줄 수밖에 없는 그래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민사소송을 해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환수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네. 특히 성남시는 지금까지요 민사소송 5억 100원짜리 했습니다. 이게 다 인지대 문제 때문인데요. 7,800억 원에 대해서 하려면 수십억 원의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성남시로서는 지금 5억 100원에 대해서만 민사소송을 했고 민사 가압류된 네네. 그거는 60억밖에 안 되거든요, 재산이. 그래서 지금 언제 이것을 가압류를 해서 이 환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검찰이 애초에 추산한 그 뭐 7,800억 이래가지고 국민의힘에선 이번 항소 포기로 7천억 원대 이제 환수를 못하게 됐다. 혹은 환수를 못하게 됐다기보다는 환수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뭐 그거보다 훨씬 적을 거다. 뭐 2심, 3심에 가도 뭐 473억보다 더 얻어내지 못할 거다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뭐라 그러냐면 범죄 수익을 뭐 한 1,120억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검찰 수사가 문제다 이런 스탠스거든요.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했을 때,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 부분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범죄 수익은 적다 이런 건데요. 이 대장동 사건을 보면요. 김만배 일당들이 녹취록에서 이런 얘기예요. 이거 4천억짜리 도둑질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1,120억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이게 결국 이겁니다. 대장동 사업의 총이익은 9,600억이 발생했습니다. 택지 분양 배당금 5,917억 원이고요. 택지 분양에서 돈 받은 거죠.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 수익이 3,690억 원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총이익은 9,607억 원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70%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확정이익 조항이라는 걸 넣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남시가 이 일종의 도시개발을 했을 때 이게 일정 부분은 원래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편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발생한 거니까. 그런데 이걸 70%는 가져갔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확정이익 조항으로 성남시가 1,800억만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차액이 피해액이다. 그래서 이제 4,895억이 피해액이라고 검찰은 했고요. 그래서 검찰이 법원에다가 그러니까 그 7,814억 원 이제 추징해달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가져간 돈, 그러니까 70%에 대한 것만 성남시가 가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은 배임죄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800억 원은 이제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4,890억 원이 피해액이다. 배임죄 피해액은 그렇게 보는 건데 이거를 검찰이 또 뭘로 기소를 했었냐면 이해충돌 방지법이에요. 그러니까 배임이라는 거는 성남시가 당연히 환수해야 될 이득을 환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액이 4,800억 원이 될 것이고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거는 이미 서로 짜고 한마디로 민간업자들하고 서로 짜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수익으로 보면 여기서 발생한 총수익 9,600억 원에서 이미 가져간 1,800 성남시가 가져간 1,800을 뺀 7,800억 원 전부가 피해액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민주당은 줄이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범죄로 인해서 부당한 이득이 발생했다. 이건 민주당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7천억은 환수해야 되고 1,000억은 환수하면 안 돼. 이건 아니잖아요, 또. 어쨌든 어떤 액수건 범죄 수익이면 환수해야 한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항소 포기로 인해서 400억 빼놓고는 다 계산을 돌려주게 되었어요. 그거는 자기들도 잘못한 걸 인정한 겁니다. 액수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법을 이제 곧 발의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네,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네.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이제 발의하실 겁니다. 예, 취지가 뭡니까? 예.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이 법에 따르면 지금 여러 가지 법제에 따르면 이렇게 돈을 꽁꽁 숨겨버리고 팔아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환수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는 바람에 원래 검찰이 막 찾아서 2천억을 보존해 놨었잖아요. 네네. 그 7,800억 전액도 아니고 2천억을 보존했는데 네. 400억 빼놓고 지금 다 돌려주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찾을 수 있는 방법, 네. 이것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을 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사소송으로 해서는 언제 할 수 있을지도 네. 지금 모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막 나무기 지금 이제 벌써 팔려고 하는 것처럼 네네네. 다 팔아치워버리면 우리가 방법이 가질 없으니까. 길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특별법은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이 소급표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될 경우에 할 수 네네. 있기 때문에 저 이제 초급법을 만드는 것이고요. 네. 이 방법은 새로 인해서 발생하고 보이는 재산, 네.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재산, 이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표현을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 네. 차명 재산까지도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네. 자, 현실적으로 이제 민주당 협조 없이 법안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결국은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아니 민주당도 네. 300억 원 민사소송으로 받으라며요. 그러면 이거 재산 환수하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 네. 거부할 이유가 없죠. 거부하면 범죄자죠. 거부하면 자백하는 거죠. 네. 오늘도 재밌는 게요. 네. 법사위에서 무슨 법을 박균택 의원님이 발의해서 통과가 되냐면 네.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 이걸 왜 개정을 했냐. 예.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서 발생된 재산들 꽁꽁 숨겼을 때 받을 수 없다 네. 해갖고 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이 재산의 범위를 확대를 했어요. 예, 예전에 예. 막 차명으로 간 거 이런 거 잘 찾기도 어렵고 받아오기도 어려운데 법원에서 인정받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걸 그 범죄 행위로부터의 기간, 네. 뭐 취득 경위 이런 걸 해서 네. 이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것을 환수할 수 있는, 네. 이걸 추징할 수 있는 그런 법안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 부패 재산에 관한 조항의 감옥이 바로 사기, 그래서 보이스피싱이고 남옥이 횡령과 배임입니다. 네. 근데 감옥만 개정을 하셨던데 남옥까지 개정하면 네. 이제 이 법은 이제 소급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긴 하지만 네. 앞으로 이런 횡령과 배임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에 일종의 우리가 피해액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박균택 의원님한테 좋은 법안을 만드셨는데 이 보이스피싱 감옥 사기죄만 하시지 말고 네. 나 게임죄도 하시지 그러셨냐고. 말씀하셨군요. 네. 본인들이 이것도 했으니까 배임죄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수의 네. 피해자가 발생한 거 맞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범죄 수익 환수 문제 좀 자세히 얘기했고요. 아까 또 다른 축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분, 아까 뭐 범죄 지우기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이번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뭐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피고인만 항소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예. 그건 뭐냐? 더 이상 형이 절대 높아질 수 없습니다. 네. 피고인들이 2심에 가서 자유롭게 거짓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조작, 수사니 뭐 이런저런 막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네. 그런 건 마음대로 하게 생겼고요. 네. 이 정도로 범죄자들에게 돈잔치하게
나도 돈잔치할 길을 열어줬는데 네.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좋은 진술들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또 우려된다고 말씀하셨고 이 질문 한번 드릴게요. 민주당 지금 배임죄 폐지 추진하고 있고요. 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야권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나 의원님 보시기에 공소 취소 현실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결국은 대통령이 5개 재판, 12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것. 네. 이거 자체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정말 깡그리 무너뜨리는 그런 네.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저는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고 봅니다. 네. 결국 배임죄 폐지하면 이 배임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재판받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배임죄로 되지 않는 다른 죄, 뭐 대북 송금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거는 이제 공소 취소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죄명이 있는데요.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컨대 선거법 위반은 네.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2심 대법원까지 유죄를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행위에 관한 거, 뭐 인식에 관한 거 이러면서 네.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갖 이상한 법 개정하고요. 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법 질서를 흔들어서 네. 저희가 지금 공소취소 금지법 만들기는 했지만 온 민주당이 같이 하겠습니까? 네. 사실상 이제 공소취소는 뭐 이것이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몰라도 기존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죠. 네. 오늘 보니까 민주당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입니다. 매일 보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반발한 검사장 18명 전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서 이들은 법무장관에게는 이 검사장들 징계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고요. 자, 나경원 의원님 행정법원 판사 출신입니다. 만약에 행정소송 제기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그 판결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 검사장들에 대해 징계를 하면 네. 저는 그 징계 처분 취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하면 네. 승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사실 본인들이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네. 저 명령 내린 게 없다며요. 그런데 왜 항명이냐? 신중한 판단을 하라고만 했다며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중한 판단 부분인데 오늘 법사위 법안소에서 재미있는 게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달라 그러면 이제 법안 개정안에 대한 이 관계 부처 의견을 듣잖아요. 네. 법무부에서 신중히 판단해 주십시오. 이거는 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신중히 판단한다고 지금 그 반대한다는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본인들이 그 신중히 판단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결국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한 건데 그 검찰총장이 일단 검찰청법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걸 위반한 것이고요. 네. 이 검사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친윤 검사들이 커밍아웃한 거라고 막 그랬다가 네. 아니 친윤 검사는 다 당신들이 임명한 검사장들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이제 뭐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죠. 네. 이게 네. 세상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더 나아가서 민주당은 오늘 이제 뭐 박국회 부장 네. 한마디로 이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검 중앙지검장 반부패 됐나요? 부장이 네. 중앙지검장 됐잖아요. 네네. 결국 이 한마디로 권력에 납작 엎드리고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만 출세하겠다 한다. 이걸 보여준 거니까요. 이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민주당, 검찰 개혁이었나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얼마 전에 신상필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신상필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아울러서 민주당은 검사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탄핵이나 금고형 아니어도 파면할 수 있게 징계법 바꾸는 법안 추진하고 있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그다음에 더 제한을 강화하는 거죠. 그다음 기타 공직 진출도 어렵게 하는 법안. 자, 내년이면 사라질 예정인 조직입니다. 검찰. 근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결국 이재명 무죄 만들기죠, 뭐. 네. 모든 게 거기에 귀결됩니까? 모든 게 기승전 범죄자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부터가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 법 하나하나가 다 위헌성이 있거나 네. 그동안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주려던 그런 노력을 다 허물어뜨리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대한민국 해체 작업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결국 대한민국 국가 해체를 통해서 그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주무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제 바꿔서 지방선거 얘기 좀 해봅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에 지방선거 공천에 자격시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그런지 이게 취지가 뭡니까? 네, 저희가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도 자격시험을 했었는데 예. 저는 이런 테크닉의 자격시험이 아니라요. 이번 자격시험은 전혀 다른 겁니다. 네. 한마디로 이 당성과 이념, 어떻게 보면 우리 정당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소양. 네. 예전에는 뭐 테크닉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기본적인 이념에 대한 평가가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단체장이나 의원, 광역 기초의원을 뽑아놨는데, 이 정당이라는 거는 사교 집단이 아니거든요. 네. 이익 집단도 아닙니다. 정당은 그 정당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네. 뭐 이것이 일종의 생활 정치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보수의 방법이냐 진보의 방법이냐의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네. 이게 뭐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힘이고 평소에는 국민의힘인지 민주당인지 모르는 사람을 뽑아서는 네. 우리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민생에도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 민주당은 돈 퍼줘서 뭐 나라를 돈 퍼줘서 사람들을 뭐 행복하게 만들겠다는데 네네. 결국은 지금 이것이 가져올 폐해는 우리가 눈 뭐 뻔히 알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작년에 저 민생 소비 지원금, 민생 회복 지원금 뿌린 거 어디 네. 흔적이나 남았습니까? 그거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단체장들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는 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나라 살리는 데, 민생 살리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졌는지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 당락 가르는 거 중도층 표심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우파 연대 꾸려서 내일 지방선거 이제 꾸려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이제 당내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윤어게인 혹은 부정선거론자 이런 뭐 강경 뭐 과격파들 뭐 이런 분들을 같이 함께하면 좀 이렇게 중도층 외면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봐요. 중도는 역시 네. 정책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승부한다. 하고요. 지지를 네.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윤어게인 뭐 부정선거론자 이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정부로서는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결국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세력들은 제 세력들은 연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큰 집 짓자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정도의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도층 표심 전략도 결국은 민생 정책에서 판가름이 날 거다.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뭐 누구는 되고 안 되고만 하면서 전부 다 갈라치고 또 뭐 배제하는 것보다는 다 같은 큰
뭐 큰지 우리 뭐 보통 빅텐트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 준비하지 않은 질문인데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화면에 뜨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의원님 내일 패스트트랙 선고가 있군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선고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입장 한 말씀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런 정치행위가 재판, 사법 영역에 간 것이 먼저 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이 사건은 민주당 여권 그 당시 이제 여권이 이 의원의 의사에 반해서 2명씩이나 하루에 사보임 한마디로 바꿔쳐서 이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를 법안에 올린 것입니다. 저희는 저항을 했던 것이고요. 민주당이 그때 빠루를 들고 와서 문을 뜯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그 사건을 계기로 그것이 기소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의회를 민주당 다수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길을 터줬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로 보이는 뭐 추미애 위원장이 의원들 발언권을 뺏는다든지 저를 아직도 간사의 선임을 안 간다든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다. 지금 안 그래도 의회 독재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내일 판결이 저희에게 굉장히 안 좋게 났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의회 독재를 용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관련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법사위 하면 뭐 국민들 여야 충돌부터 이제 떠올립니다.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시는지 뭐 이게 어떻게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그 방안이 있을까요? 뭐 국회의 오래된 관행과 국회법의 취지대로 국회를 운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사, 뭐 국회 소위위원회 위원 배정 이런 거 우리 편 선수 뽑고 우리 편 주장 뽑는 거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국회라는 것은 합의 정신이 원래 우선이어야 되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의원들이 발언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합의 정신 사라진 지 오래돼서 뭐 툭하면 표결이죠. 그다음에 뭐 발언권과 토론권은 무제한 토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씩 토론시키고선 그냥 법 통과시키죠. 그래서 방통위 폐지하는데 16분. 그다음에 검찰청 폐지하는데 30분 토론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참 어렵네요. 자, 시간은 다 됐는데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정치권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국가적 과제는 이것이다. 어떤 겁니까? 저희 정치권이 시급히 해야 될 것은 역시 민생 회복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법안들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